여러분, 2026년 5월 9일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2022년부터 4년간 계속 연장됐던 유예가 드디어 종료됩니다. 5월 10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82.5% 세금을 냅니다. 10억 원 벌면 8억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취득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양도차익 5억 원인 집을 팝니다. 현재 1억 5,900만 원 세금 냅니다. 5월 10일 이후 2억 9,850만 원 냅니다. 거의 2배입니다. 만약 취득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7억 원, 양도차익 7억 원이면 현재 2억 3,415만 원 세금 냅니다. 5월 10일 이후 4억 3,245만 원 냅니다. 거의 2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31일 자정에 트윗했습니다. 강력한 양도세 유예를 서둘러 추진시켜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유예를 연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료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4월까지 팔아야 하나? 그냥 버틸까? 증여할까? 1월 서울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강남구 0.55%, 12년 만에 최고입니다. 마지막 기회다 실수요자들이 몰린 겁니다. 5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겁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정확히 무엇인지, 5월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집을 팔아서 번 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는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5억 원 벌었다고 하겠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면 2년 보유 시 비과세입니다. 세금 0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도 2년 거주 시 비과세입니다. 역시 세금 0원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진실,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하면 세금 안 냅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2일주택시를 보세요. 부동산 세금을 연구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집을 2년만 가지고 있으면 팔 때 양도세 안 냅니다.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는 2년 거주하면 비과세입니다. 집에서 2년 살면 팔 때 양도세 안 냅니다. 인천에 사는 1주택자 최혜택 씨는 기뻐합니다. 강남 아파트 5억 원에 사서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5억 원 벌었는데 2년 거주했으니 세금 0원입니다. 1주택자는 정말 유리합니다. 두 번째 진실, 2주택자는 중과세를 냅니다. 기본세율 플러스 20%입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김희주택 씨를 보세요. 강남과 분당에 집이 하나씩 있습니다. 강남 집을 팝니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양도차익 5억 원 났습니다. 비조정 지역이면 기본세율만 냅니다. 6%에서 45% 누진세죠. 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면 기본세율 플러스 20%입니다. 최고세율 구간 45%에 해당하면 45% 플러스 20%는 6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더하면 71.5%입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박부담 씨는 한숨 쉽니다. 5억 원 벌면 3억 5,75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1억 4,250만 원만 남습니다. 세 번째 진실, 3주택 이상은 더 심합니다. 기본세율 플러스 30%입니다. 대전에 사는 50대 정삼주택 씨를 보세요. 강남, 분당, 용인에 집이 있습니다. 강남 집을 팝니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양도차익 7억 원 났습니다.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플러스 30%입니다. 최고세율 구간 45%에 해당하면 45% 플러스 30% 7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더하면 82.5%입니다.
광주에 사는 다주택자 이춘격 씨는 말을 잃습니다. 7억 원 벌면 5억 7,75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1억 2,250만 원만 남습니다. 10억 벌어도 8억 넘게 세금 냅니다. 이러면 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번째 진실, 실제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표를 보세요. 인천에 사는 60대 최계산 씨를 보세요.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드립니다. 사례 1 취득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양도차익 5억 원. 현재 유예기간 중 기본세율 적용하면 1억 5,900만 원 세금 냅니다. 5월 10일 이후 중과세 적용하면 2억 9,850만 원 세금 냅니다. 차이가 1억 3,950만 원입니다. 거의 2배 됩니다. 사례 2 취득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7억 원, 양도차익 7억 원. 현재 유예기간 중 기본세율 적용하면 2억 3,415만 원 세금 냅니다. 5월 10일 이후 중과세 적용하면 4억 3,245만 원 세금 냅니다. 차이가 1억 9,830만 원입니다. 거의 2배 됩니다. 서울에 사는 다주택자 김현실 씨는 계산기 두드립니다. 4월까지 팔면 1억 6천만 원 세금인데 5월 넘기면 3억 원 세금이라고? 1억 4천만 원 차이네. 차 한 대 값이잖아. 다섯 번째 진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어도 세금 감면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박보유 씨를 보세요. 부동산 세금을 연구합니다. 보통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1주택자는 10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면 10년, 20년 보유해도 공제 없습니다. 그대로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대전에 사는 장기 보유자 정어굴 씨는 분노합니다. 강남 아파트 20년 보유했습니다. 20년 보유했는데 공제도 못 받고 세금만 82% 낸다니. 정부가 장기 보유를 장려한다더니 거짓말 아닙니까? 여섯 번째 진실, 조정 대상 지역 주택만 해당됩니다. 모든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광주에 사는 40대 이지혁 씨를 보세요. 부동산 규제를 연구합니다. 중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뭘까요? 정부가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입니다. 서울 대부분, 경기 일부, 부산 일부. 주로 집값 비싼 지역이죠. 비조정 지역은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여도 중과세 안 냅니다. 인천에 사는 지역 분석가 최고분 씨는 설명합니다.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중과세 아닙니다. 지방이라고 세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가 핵심입니다. 내가 파는 집이 조정지역에 있으면 중과세입니다. 비조정지역에 있으면 기본세율입니다. 일곱 번째 진실, 적용 기준은 잔금일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김실무 씨를 보세요. 부동산 거래를 연구합니다. 5월 5일에 계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잔금을 5월 8일에 치르면 유예기간 내입니다. 기본세율만 냅니다. 잔금을 5월 10일에 치르면 유예 종료 후입니다. 중과세 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기준입니다. 부산에 사는 부동산 중개사 박막차 씨는 경고합니다. 4월을 매도 막차로 봐야 합니다. 5월 초 계약해도 잔금이 5월 10일 넘어가면 중과세입니다. 안전하게 4월 안에 잔금까지 끝내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매도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진실,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종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장 없습니다. 대전에 사는 30대 정종유 씨를 보세요. 대통령 발언을 연구합니다. 2026년 1월 31일 자정,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강력한 양도세 유예를 서둘러 추진시켜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유예를 연장한다는 게 아닙니다. 종료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또 말했습니다. 절대 연장하지 않는다. 이번 마무리가 되었음을 굳게 찍어버리겠다. 광주에 사는 정책 분석가 이학정 씨는 설명합니다.
대통령 의지가 확고합니다. 5월 9일로 끝입니다. 시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종료 시점을 약간 미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 자체를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9번째 진실,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월에 급등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최집값 시를 보세요. 부동산 시장을 연구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서울 아파트 값이 주간 단위로 0.21%, 0.21%, 0.29% 올랐습니다. 1월 4주차에는 0.31%까지 기록했습니다. 강남구는 0.55%로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노원구도 0.41%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입니다. 왜일까요? 서울에 사는 시장심리 전문가 김마지막 씨는 분석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실수요자들이 몰렸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가 임박했다는 신호에 반응한 겁니다. 5월 이후 매물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서둘러 사는 거죠.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원구 같은 외곽 지역에서 급등했습니다. 10번째 진실, 다주택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매물 출회보다는 보유 선택입니다. 부산에 사는 70대 박버티기 씨를 보세요. 다주택자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세 채 있습니다. 세금 82% 내고 팔기보다는 그냥 들고 있겠다고 합니다. 10억 벌어서 8억 세금 내느니 그냥 임대 주고 월세 받는 게 낫다. 한 채에 월세 200만 원씩 받으면 세 채에서 월 600만 원입니다. 연 7,200만 원이죠. 세금 82% 내고 팔아서 1억 남는 것보다 10년 임대 주고 7억 버는 게 낫습니다. 대전에 사는 다주택자 정증여 씨도 비슷합니다. 매도 대신 증여를 고려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양도세 82%보다 쌉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광주에 사는 시장 전망가 이여러부 씨는 경고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면 매물이 사라집니다.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정부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주택자라면 첫째, 5월 9일 전 매도를 진지하게 고려하세요. 표를 다시 보세요. 양도 차익 5억 원이면 세금 차이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4월까지 잔금 처리하세요. 둘째, 증여도 검토하세요. 양도세 82%보다 증여세가 쌀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장기 보유 각오하세요. 세금 내고 팔기 싫으면 임대 주고 버티세요. 월세 수익이 양도세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넷째, 비조정 지역 주택부터 파세요. 비조정 지역은 기본 세율만 냅니다. 중과세 안 냅니다. 1주택자라면 첫째, 비과세 혜택을 확인하세요. 비조정 지역은 2년 보유, 조정 지역은 2년 거주하면 세금 0원입니다. 둘째, 실거주 목적 매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전세대출, DSR 강화를 확인하세요.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 넷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1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라면 첫째, 2026년 하반기 이후 시장 추이를 관찰하세요. 5월 이후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시하세요. 정부가 2026년에서 2030년 135만 호 공급 계획 세웠습니다. 셋째, 단기 급락을 기대하지 마세요. 중장기 조정 가능성만 있습니다. 모두에게 첫째, 뉴스를 매일 확인하세요. 5월까지 정책 변화 가능성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세무사, 재무설계사와 상의하세요. 실제 세금 계산해보고 결정하세요. 셋째, 감정적 결정 피하세요.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표 보고 내 경우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장기 관점 유지하세요. 부동산은 단기 투기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10가지 진실입니다. 첫째,
1주택자는 비과세입니다. 2년 보유 또는 거주하면 세금 0원인 거죠. 둘째, 2주택자는 플러스 20%입니다. 최고 71.5% 내는 거죠. 셋째, 3주택 이상은 플러스 30%입니다. 최고 82.5% 내는 거죠. 넷째, 실제 차이가 거의 2배입니다. 5억 차익에 세금 1억 4천만 원 차이 나는 거죠. 다섯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됩니다. 20년 보유에도 공제 없는 거죠. 여섯째,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됩니다. 비조정 지역은 기본 세율인 거죠. 일곱째, 적용 기준은 잔금일입니다. 5월 10일 이후 잔금이 문제인 거죠. 여덟째, 대통령이 확실히 종료합니다. 연장 없다는 거죠. 아홉째, 서울 집값 폭등합니다. 1월 강남 0.55% 오른 거죠. 열째, 다주택자들이 버팁니다. 매도보다 보유 선택하는 거죠. 실전 대응법입니다. 다주택자 5월 9일 전 매도 세금 차이 1억 이상 증여 검토 장기 보유 가구 비조정 지역부터 매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 확인 2년 보유 거주 실거주 매수 안정적 대출 규제 확인 급한 결정 금물 무주택자 2026 하반기 관찰 공급 정책 주시 135만 호 단기 급락 기대 말기 모두 뉴스 메일 확인 전문가 상담 세금 계산 감정적 결정 피하기 장기 관점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2022년부터 4년간 연장됐던 유예가 드디어 종료됩니다. 5월 10일부터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최고 82.5% 세금을 냅니다. 표를 보세요. 취득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양도차익 5억 원이면 현재 1억 5,900만 원 세금입니다. 5월 10일 이후 2억 9,850만 원 세금입니다. 차이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차 한 대 값입니다. 취득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7억 원, 양도차익 7억 원이면 현재 2억 3,415만 원 세금입니다. 5월 10일 이후 4억 3,245만 원 세금입니다. 차이가 2억 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말했습니다. 절대 연장하지 않는다. 1월 서울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강남 0.55%, 12년 만에 최고입니다. 마지막 기회다 실수요자들이 몰렸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세금 82% 내느니 보유하겠다는 거죠. 증여도 고려합니다.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쌉니다.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매물이 사라지면 거래량 급감합니다. 당신의 입장에 따라 대응하세요. 다주택자는 5월 전 매도 또는 장기 보유 결정하세요. 표 보고 계산하세요. 세금 차이가 1억 이상입니다. 1주택자는 2년 보유 또는 거주하면 비과세입니다. 세금 0원입니다. 실거주 매수 진행하세요. 무주택자는 2026년 하반기 시장 관찰하세요. 5월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겁니다.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